자, 오늘부터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 개수들이 x에 의존하지 않는 이제 상수들이고, 그 다음에 2개 미분 방정식 가운데서도 이제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세컨드 오더라고 했으니까 이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2개 도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1개 도함수, 그 다음에 함수,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선형이니까 이제 y에 대해서는 1차 항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개수가 x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1개 미분 방정식을 할 때는 이 개수가 x가 뭐 복잡하게 의존하는 그런 것들을 다 풀었는데, 2개 미분 방정식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풀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상수인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변이 0인 걸 뜻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것은 제일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선형이다. 리니어하다라는 얘기는 y의 2차항 이상이 없다 이거죠. 뭐 y 프라임의 제곱이라든가 뭐 y분의 1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미분 방정식인데, 왜 자꾸 이제 선형이란 걸 이제 강조를 하냐면, 물리 역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하모닉 오실레이터, 좀 이따 이제 예제로 풀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선형 미분 방정식들로 기술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물리 문제들이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우시게 되면은 양자역학의 기본 운동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선형 편미분 방정식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수리물리 2에서 배우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특징은 이 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y 어떤 함수를 찾았어요. 이게 답이란 걸 알았어.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면 그러면은 내 이 앞에다가 아무런 상수를 곱해도 답이 돼요. 자, y1을 대입했을 때 답이 된다. 그럼 거기다 상수 c1을 곱한 이 c1, y1도 답이 된다. 이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다른 답이 있었는데, 그 다른 답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답이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또 아무런 숫자를 곱한 것도 답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답이라는 거 알았으면은, 그 두 개의 답을 게다가 상수를 곱해서 더한 것, 이걸 이제 선형 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함수의 선형 결합, 혹은 리니어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얘와 얘가 답이면 그 두 개의 선형 결합도 답이 된다.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 성질의 위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우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계속 풀이하게 될 텐데, 그때 계속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풀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선형 결합이 답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이 함수를 저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답이 0이 나오나, 0이 나오면 미분 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거고, 0이 안 나오면 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또 책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이 미분이라는 노테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프라임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또 좀 더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도 해요. 여기서 D는 이제 differentiation, 미분의 그 D 약자인데요. 이때 이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얘도 오퍼레이터고, 이게 다 오퍼레이터예요. 그 오퍼레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뭐 숫자, 뭐 dy라고 해서 뭐 y에다가 3을 곱해라, 뭐 d를 곱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작용을 하라라는 약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d라고 쓴다거나 아니면 dx, dy를 쓴다거나 아니면 프라임을 한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함수를 미분을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은 두 번 미분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기로 하냐면 이 2'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D 노테이션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미분 연산자를 D라는 연산자를 도입하면 이제 이렇게 쓰면 이 약속이에요. D 제곱 그러면 미분이라는 작용을 두 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D라는 걸 도입을 하면 저 리니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A2 D 제곱 Y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이게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냐면 y가 계속 겹쳐서 나오니까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해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y라는 함수에다가 a0라는 상수를 곱하고 y라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해서 a1을 곱하고 y라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한 다음에 a2를 곱해서 다 더하자.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떤 약속을 도입할 때면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한가?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한가?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한가? 자, 처음 보면은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뭐 편하기도 하고, 근데 꼭 반드시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책에서 이 노테이션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이 D라는 노테이션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D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D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다 미분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D x 제곱 그러면 얘는 2x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d x 괄호 열고 x 그럼 이건 뭐냐면은 원래는 오른쪽을 다 미분해야 되는데 괄호로 그 경계가 쳐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x구나, x만 미분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D 노테이션의 이제 속성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이제 D라는 노테이션을 써서 이제 풀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실 같은 내용인데 트라이얼 솔루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트라이얼이란 말을 쓰는 건 언제 쓰냐면 추측을 하는 거야. 이게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추측을 그 추측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그 답이 정당한 답인가 확인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것을 트라이얼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어떤 트라이얼 솔루션을 이제 할 거냐면은 이런 지수함수의 형태를 내가 트라이얼 솔루션으로 한번 삼아서 이게 진짜 답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그럼 이제 뭐 좋은 거고, 아니면은 내가 통법을 잘못 굴렸으니까 다른 트라이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트라이얼을 x의 뭐 p 승 이걸 트라이얼로 해볼까? 뭐
온갖 종류의 트라이얼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작동하는 트라이얼은 이제 지수함수 꼴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트라이얼이 그 통밥이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확인하려면 얘를 저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2에 y를 두 번 미분해 봅시다. y를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요 트라이얼 펑션의 좋은 특징, 이 특징이 뭐냐면 트라이얼 펑션의 이 특징은 뭐냐면 이 트라이얼 펑션이 미분 연산자를 겪으면 그럼 이 미분 연산자가 무엇과 같아지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알파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가 마치 그냥 숫자를 곱하는 것처럼 돼요. 그게 이제 이 지수함수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해보시면 그 y를 두 번 미분하면 자, 알파 제곱 익스포넨셜 알파 x 그 다음에 a1 알파 더하기 a0의 익스포넨셜 알파 x 이게 항상 0이 돼야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해야만 트라이얼이 찍은 게 진짜 답이 되는 거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러면은 요게 0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트라이얼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해를 알파 1과 알파 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특정한 알파 1, 알파 2를 사용을 하면 저 트라이얼 솔루션이 진짜 솔루션이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이 트라이얼 솔루션을 사용해서 알파 1, 알파 2를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알파 1 x가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알파 2 x도 답이 된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따로따로 답인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에다가 아무런 상수를 곱해서 선형 결합을 만들어도 이제 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일반해가 되고 C1과 C2는 뭐 초기 조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에는 독립적인 답이 두 개가 있어요. 독립적인 답이 두 개. 익스포넨셜 알파 1x, 익스포넨셜 알파 2x. 여기서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또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굳이 그 소개는 안 드릴 거고요. 아무튼 서로 다른 두 개의 답이 존재한다. 그 알파 독립적인 해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 언제는 답이 두 개 나오지만 언제는 답이 중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중근이 나오면은 이 트라이얼 솔루션으로는 답을 한 개밖에 못 찾았네요. 근데 이제 미분 방정식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이런 선형 2개 미분 방정식은 반드시 독립적인 답이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건 이제 수학적인 원리이고 여기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근이 존재하면 그 해를 하나밖에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요 해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두 개가 같았어요. 이게 둘 다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알파 하나. 이제 그럴 때는 뭐가 답이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알파 x하고 거기다가 x를 곱한 게 이제 답이 돼요. 혹은 c1 더하기 c2x 익스포넨셜 알파 x 요게 답이 돼.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순서로 얘기하면 요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그 중근인지 중근이 아닌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답이 이거다. 그 다음에 C1과 C2는
초기 조건 등에 의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군일 경우에는 왜 답이 꼭 이게 돼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것의 힌트는 이 선형 결합이 답이 된다.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요 x가 나오는 이유는 이 알파로 미분하는 거예요. x분의 알파 x를 알파로 미분하면 그럼 이제 x가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답이 되는데 왜 그게 답이 될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거를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러면은 개수가 상수인 선형 이계 미분 방정식,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있으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앞에 미분 방정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럼 이제 얘는 답이 3. 중근이 나오네요. 이게 중근이 나왔으니까 얘 답은 일반에는 뭐가 답이 일반에다 상수 더하기 또 다른 상수의 x 엑스포넨셜 3x. 자, 이게 답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이계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기술된 가장 대표적인 물리 시스템이 단순 조화진 동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스프링에 이제 돌멩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물리에서는 이제 변수가 x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그냥 이제 물리식으로 쓰면 이 평형점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위치가 x니까 내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 그럼 이제 뉴턴 방정식을 쓰는 거죠. mxa 두 번 미분, 가속도 mx의 두 번 가속도는 마이너스 kx. 이게 뉴턴 방정식이잖아요. 자, 미분 노테이션에 이제 도트를 쓰는 건 이제 물리에서 특히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이제 프라임 대신에 그냥 이것도 약속인데 도트를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쓰면 지금 풀이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t 대신 x를 썼고 x 대신 이제 y를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뭘 풀어야 된다? 그럼 여기 m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k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a2가 되고 요게 왼쪽으로 이항하면 요게 이제 a0가 되는 거잖아요. 1차 미분 없으니까 알파의 선 1차는 없고. 자, 따라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두 개가 나오네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n분의 k.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갔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2차 방정식에 허근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 i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거 허수가 나왔는데 어떡하지? 지수함수 위에 허수를 어떻게 쓰나? 아무 상관없죠. 자, yx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자, 알파 1 x 알파 2 x. 그렇죠? 그럼 a하고 b는 초기 조건이 결정한다.
자, 근데 이제 이 허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자, 자, 이 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exponential i 오메가 x가 답이었어요. 그럼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x가 답이었어. 그럼 둘을 더한 것도 답이고 둘을 뺀 것도 답이죠. 그 둘을 더해서 반으로 2로 나눠주면 코사인 오메가 x가 되죠. 얘도 답이네요. 둘을 뺐어. 그러면 사인 오메가 x도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다른 상수가 딱 들어가겠죠. 이 답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 따라서는 이 지수함수 솔루션을 쓰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삼각함수를 쓰는 게 앞에 그 개수를 구할 때 더 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풀고 있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잘 고민을 하시면 되고,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다 실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근데 이제 복소수가 더 계산이 편할 때는 이제 위에 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써도 되고,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의 삼각함수의 합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r sin 오메가 x 더하기 세타, 이런 걸로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종의 적분상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 셋 중에 이제 편한 거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